나 지난번에 절차 총론 들어가서 당사자 능력까지 했죠? (223페이지) 223페이지까지 했죠? 네. 자, 등기 신청인, 자, 여기 이제,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자, 첫 번째, 양쪽에서 같이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그래서 원칙은 공동신청인데, 지난번에 그 쭉 전체 흐름 한번 보셨죠? 등기 개시서부터 등기 완료 후의 절차까지. 예. 그래서 공동신청이 원칙일 때, 공동신청이라는 말은 양쪽에서 같이 신청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같이 신청할 때 한쪽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면 반대쪽을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등기법에서 말하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절차법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절차법상 개념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란 그 등기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 그 등기로 인해서 형식상 이익을 얻는 자를 등기 권리자 이렇게 부르고, 그 등기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쪽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매매한다,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이익을 얘기해요. 권리. 그럼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누가 등기 권리자일까?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소유권 취득하는 쪽, 그럼 소유권을 잃게 되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그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이제는 거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겠죠. 그럼 말소 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말소할 때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누구를 말소시키는 거예요? 매수인을 말소시키는 거니까 말소시키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이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요. 네, 그래서 각 등기할 때마다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의무자를 따지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어떤 등기냐에 따라서 등기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판단되는 거라고.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 전세권 설정 등기도 공동신청이에요. 그럼 전세권 취득하는 전세권자하고 전세권을 만들어주는 전세권 설정자하고 공동신청합니다. 그럼 등기 권리자가 누굴까요? 전세권 설정을 공동신청할 때 누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이고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죠.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럼 전세기간이 끝났대요. 그래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게. 말소 등기도 공동신청이라고. 말소할 때는 입장이 반대가 된다고. 그래서 설정자인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고, 말소되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 구분하시겠죠? 예, 됐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죠. 최초의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권리자가 누굴까요?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고 하는 개념은 양쪽의 개념이에요. 양쪽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신청일 때 한쪽을 등기 권리자라고 하면 반대 당사자를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럼 보존 등기는 혼자 하는 거죠. 누구랑 공동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라고. 개념 잡으셨나요? 네, 자, 넘길게요. 그래서 지금 224페이지에 각 등기마다 등기 권리자 의무자 해가지고 오른쪽에 파랗게 표 쭉 나오죠? 예, 그거 잠깐 이제 연습하신 겁니다. 넘어갈 겁니다. 자, 226페이지 가죠. 226페이지. 자, 단독 신청. 이제 별표죠? 예, 공동 신청이 예외, 단독 신청. 원래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자, 첫 번째.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제목이 판결에 의한 등기.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럼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얻어오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판결에 의한 등기. 밑에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 줄에 226페이지 맨 밑에서 셋째 줄. 자, 부동산 등기법은 제2조 사항에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따옴표를 밑줄 치시면 돼요. 등기 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이행 동그라미 치고요. 인수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 동그라미 치고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앞에 판결이 2개 나왔죠. 무슨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는 단어하고 인수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동그라미 2개 쳤잖아요. 뭐하고 뭐 이행이라는 단어하고 인수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뒤에 사람 2사람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총 4개 치시면 앞에 동그라미하고 뒤에 동그라미 연결할 거라고. 이행 판결하고 연결되는 건 승소한 등기 권리자예요. 인수 판결하고 연결되는 것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돼. 자, 매매에서 아까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신청이라고 그랬죠? 네, 공동신청할 때 매도인이 갑이고요. 매수인이 을이에요. 누가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럼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공동신청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등기를 하자라고 청구하는데, 자, 우리 청구라는 말하고 신청이라는 말을 구분 우리 지난번에 했나요? 네. 그러니까 등기 신청이라는 말은 등기소에다가 하는 거.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 등기 신청. 그러고 상대방한테 신청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청구 그래요. 예, 그럼 보통 누가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를 같이 신청하자고 청구할 거라고. 그럼 매도인은 을의 등기 청구에 응해야 되는데 안 해준다. 매도인이 등기 안 해준다. 그러면 을이 소송 걸 거예요. 예. 자, 이때 소송은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갑이 뭘 안 해주고 있죠? 등기 뭘 안 해줘요? 이행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건다고. 그럼 이때 무슨 판결이 나오면 이행 판결이 나와요. 자, 이행 판결에서요, 을이 이겼대요. 자, 이거 95년 3월 10일 판결이라고 할게요. 네. 자, 그럼 이 판결에서 을이 이겼어요. 네. 그럼 을은 뭐가 돼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돼. 그럼 갑은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돼요. 네. 그러면 이 판결을 얻었다. 그럼 이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원래 등기 공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판결을 얻어오면 단독을 할 수 있는데 무슨 판결 얻었죠? 이행 판결 얻었어요. 그럼 이 판결을 가지고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소송 걸어서 이겼어요? 매수인이 소송 걸어서 이겼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을 해요. 그럼 을이 안 한다. 그럼 매도인,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 판결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못해요. 판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하는 거냐면 승소한 사람만 할 수 있지 패소한 사람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다음에 이 사건 말고 이제 거꾸로 또 다른 상황. 자, 매매를 했는데요. 매수인이 등기를 안 받아가. 그럴 수도 있나? 매수인이 등기를 안 받아가요. 등기를 안 받아가면 매도인이 손해일 수 있나요? 보통은 매도인 쪽에서 등기 안 해줘서 누가 청구를 해. 매수인이 등기를 이행해달라고 청구를 하는데 거꾸로 매수인이 등기를 명의 이전 안 해가고 있다고. 그럼 매도인이 손해일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등기 안 해가면 계속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갑이니까 자꾸 세금이 갑한테 나와. 이해되시겠냐고? 예, 거꾸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잔금 치르고 다 사갔으면 명의 이전해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매수인이 안 해간다. 그럼 거꾸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받아가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뭐 해가라고? 받아가라고. 그래서 뭐란다? 등기 인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용어는 이해되시죠? 예, 등기 인수 청구. 그런데도 을이 안 해가. 그러면 갑이 소송 걸 수 있어요. 아까는 이거는 을이 소송 건 거고 이거는 갑이 소송 걸었어요. 예, 이 판결을 인수 판결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건 무슨 판결이고? 이행 판결이고는 인수 판결. 이거는 98년 5월 10일 날 나왔대요. 그럼 이 판결에선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걸은 거예요? 갑이 소송 거서 받아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판사가 받아가라고 나오겠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갑이 이긴 거죠. 갑은 승소했나? 요 빨간색 판결에서 승소했죠.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갑은 주는 쪽이잖아. 죽인 쪽이니까 뭐 등기 의무자.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럼 요 빨간 판결에서 을은 패소한 거잖아요. 패소한 등기 권리자 이렇게 한다고. 이 빨간색 판결 가지고 등기를 혼자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갑만이에요.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판결에서 등기를 단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다? 승소한 사람만이다. 그럼 승소한 사람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도 있고 등기 의무자인 경우도 있다고. 그럼 승소한 등기 권리자 그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러면 인수 판결 이렇게 연결되는 용어라고요. 그래서 앞에 다시 보시면 국어문제예요. 아까 조문 등기 절차 조문 읽으시면 돼. 맨 밑에 셋째 줄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 말 이해되세요? 보통은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인데 인수 판결인 경우도 있다고.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 그럼 이거는 무슨 판결과 연결되고? 이행 판결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그거는 승소한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승소한이라는 것은 수식어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다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조문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게 등기법에서 무지 잘 나올 거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용어 아주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러면 바로 매도인이 소송 걸어서 이긴 거. 매도인이 소송 걸어서 이기면 뭐라고 한다? 인수 판결이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판결은 아무 판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행 판결. 제목만 보세요. 그래서 맨 위에 무슨 판결이 되고 이행 판결, 인수 판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확정 판결이 돼요. 확정 판결. 밑에 동그라미 3번에 확정 판결. 그러니까 판결의 종류 그러면 뭘 얘기하죠? 판결의 종류 그러면 확인 판결이라는 것도 있고 이행 판결도 있고 형성 판결도 있고 이게 판결의 종류예요. 그럼 그 중에서 무슨 판결이 해야 된다? 이행 판결이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이라는 단어는 판결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몇 번 받을 수 있나? 3심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우리나라는 3심제냐고. 1심, 2심, 3심. 3심제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서 3번 판결 나올 수 있다고. 1심 판결 나올 수 있고 2심 판결 나올 수 있고 3심. 그러면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이겼어 내가. 1심 판결에서 등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아직 모른다 이거지. 아직 판결은 나왔는데 확정이 안 된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1심 판결만으로 확정될 수도 있어요. 패소한 사람이 항소를 안 할 수도 있냐고.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항소를 포기한대. 그러면 그것만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확정되기 전 상태다. 그러면 아직 등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라는 말은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종류는 무슨 판결이 되는데 이행 판결, 맨 위에 이행 판결이 되는데 그 판결이 어떻게 돼야 된다? 확정돼야 된다. 이 말 뜻이라고. 들렸습니까? 인수 판결도 이행 판결의 한 분류예요. 이행 또는 인수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판결이 된다? 확정 판결.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율 분할 판결. 동그라미 치고 공율 분할 판결. 공율 분할 판결은 좀 예외적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공율 분할 판결은 종류가 형성 판결이에요. 첫째 줄에. 형성 판결. 그다음에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밑줄 치고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원고 또는 피고를 불문하고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공유물. 근데 그 물건을 분할하재. 공유물 분할하려면 이제 첫 번째 순서가 어떻게 되죠?
공유물 분할이 돼요? 공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물건을 그 소유권 지분대로 여러 개로 나누재.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 그럼 공유물 분할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은 제일 먼저 순서가 공유물 분할하려면 민법 얘기인데 민법 협의해야죠. 협의. 공유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분할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 누가 협의? 전원이 협의해야 돼. 한 명이라도 빼놓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분할 못 하나? 네? 네, 분할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되면. 그래서 그게 재판상 분할이죠. 그래서 순서가 재판상 분할이 가려면 먼저 무슨 절차를 거쳤어야 돼요?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안 되면 뭘로 하나? 재판상 분할 와요. 자, 그러면 갑이요. 갑과 을이 한 필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갑과 을이. 자, 갑이 을한테 야, 우리 이제 이거 나누자. 분할하자. 그랬어요. 그럼 을이 콜 그러면 협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근데 갑이 나누재. 근데 을이 싫대. 그럼 갑이 소송을 건다고. 이게 무슨 분할? 재판상 분할이에요. 그게 공유물 분할 소송이에요. 예, 무슨 소송? 공유물 분할. 용어들이 자꾸 하셔서 익숙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소송. 누가 걸었죠? 저 갑이 소송 걸었잖아요. 예, 그럼 갑은 분할하고 싶었고 을은 분할하고 싶지 않았고. 자, 그래도 분할은 돼요. 을이 분할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어찌됐건 판사가 나눠준다고. 예, 분할을 해줍니다. 잘 나눠줍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나눴을 때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면 경매로 팔아버려가지고 돈으로 나눠줘요.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어쨌든 분할되냐고. 공유물 분할돼요. 그럼 판사가 나눠주면 요 땅을 요렇게 나눠서 요거는 갑이 갖고 요거는 을이 가져라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렇게 권리관계가 형성돼요. 등기를 안 해도. 예, 그래서 권리관계가 형성된다 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불러요. 일단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등기 안 해도 나눠 가진 거라고 형성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하긴 하는데 이때 이 등기를 원래 공유물 분할 등기는 공동신청이라고. 아까 누구랑 갑과 을이 공동을 해야 되는데 예, 갑이 이 공유 분할 판결에서 승소했다. 자, 승소한 사람이 누구죠? 갑. 패소한 사람이 누구죠? 을이죠. 예, 그럼 갑이 이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 갑. 승소했으니까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때 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원래 왼쪽에서 누가 하는 거죠? 승소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못한다. 패소한 사람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패가 있긴 한데 형식적인 거죠. 공유물 분할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나눠 갖는 거냐고. 하나를 지금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럼 형식적으로만 승소 패소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도 패소한 을도 이 공유물 분할 판결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말 이해되십니까? 예.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보통 판결은 승소한 자만 하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자도 할 수 있고 패소한 자도 할 수 있다. 같은 말로 원고가 할 수도 있고 피고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둘째 줄 아까 밑줄 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에 해당하나 그 소송의 당사자는 뭐라고? 원고 또는 피고를 불문하고 확정 판결 공유물 분할자였다는 등기를 등기권자 또는 등기부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되셨죠? 예, 자, 여기에 판결이 한 등기 얘기였습니다. 넘깁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 거의 매년 나오는 테마하고 있어요. 단독으로 하는 등기들 얘기합니다. 원래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판결 얻으면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될 등기인데 판결 얻으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228페이지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포괄 승계하면 대표적인 게 상속. 뭐 회사 합병 이런 겁니다. 예, 그럼 이런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상속을 공동 신청할 리는 없겠죠. 돌아가신 거니까. 예,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 그다음에 오른쪽에 3번. 다음에 있는 것들은 제목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말의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소유권 보존. 단독. 최초로 하는 거. 예,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그다음에 4번. 표시 변경 단독. 표시 변경 단독 신청.
그다음에 5번 멸실등기 단독.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다. 그럼 무슨 등기죠? 멸실등기 단독 신청. 자, 수용해야 등기 단독 신청인데 수용은 원시 취득이에요. 수용 원시 취득. 원래 보존 등기로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은 이전 등기로 해요. 그래서 아까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용해야 소유권 등기도 단독 신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가등기 단독 신청인데 나중에 할게요. 자, 넘기시고. 그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8번. 양으로 8번. 말소 등기. 말소 등기에서 1번에 사망 동그라미 치시고 사망 첫째 줄에 사망.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소재불명 동그라미 치시고 소재불명. 그다음에 두 줄 내려오시면 재건 판결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재건 판결. 그래서 소재불명하고 재건 판결을 이코로 치세요. 화살표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소재불명하면 재건 판결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용어가. 소재불명하면 무슨 판결? 네, 재건 판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둘째 줄 끝에 혼동에 의하여. 혼동 보이세요? 혼동. 자, 이게 지금 말소 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칙이에요. 자, 우리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일까요? 말소 등기. 지금 8번에 지금 말소 등기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자고. 말소 등기는 새로운 게 아니라 있는 거 없애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소 등기. 그 등기가 공동으로 했던 거면 말소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 등기가 할 때 단독으로 했던 거면 말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개념 잡으셨습니까? 네. 공동으로 했던 등기면 말소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단독으로 했었던 등기면 말소도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매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으로 해요. 아까 우리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혼자 하는 거 아니라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공동으로 했잖아요. 공동으로 했는데 아까 그 매매 계약이 취소됐어. 그럼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역시 입장은 반대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수인 쪽이 등기 권리자이고 말소할 때는 매도인 쪽이 등기 권리자. 입장은 반대가 되는데 어쨌든 양쪽에서 같이 해야 되냐고. 예, 공동으로 했던 거면 등기도 말소도 공동신청. 자, 지상권이 있는데요. 지상권 민법 나가셨습니까? 지상권. 예, 그 토지의 이제 용익권인 지상권 설정 등기 공동신청.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에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할 때 지상권자하고 설정자, 소유자가 공동신청해야 돼요. 예. 자, 근데 그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됐어요. 지상권 토지 사용권인데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럼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은 소멸하는 거죠. 그럼 무슨 등기를 해요? 등기부에서 없앨 거잖아요. 말소 등기. 그럼 기간이 끝나서 소멸됐죠. 그럼 말소 등기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이라고. 네, 공동신청. 할 때 공동으로 했냐고. 그럼 말소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간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없어지니까 소유자 마음대로 말소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되셨죠? 네. 이거 은근히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담보대출을 받아. 그럼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해준다.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네, 공동신청이에요. 네, 누구랑 은행 근저당권자하고 소유자 설정하고 공동으로 해야 돼요. 예, 은행 마음대로 등기하는 거 아니라고. 같이 해야 된다고. 예, 같이 공동 신청을 해요. 자, 은행에다 돈을, 대출을 다 갚았어요. 대출 다 갚았습니다. 그럼 그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해요. 예, 그럼 무슨 등기? 말소 등기 할 거 아니야. 그 말소 등기 공동, 단독. 공동으로 해야 된다. 돈 갚았다고 내 마음대로 말소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절차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했던 거면 말소도 공동으로 해요. 근데 단독으로 했던 거면 말소 단독. 그러면 아까 보존 등기 단독으로 해요. 최초의 등기 보존 등기 단독으로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럼 말소도 단독으로 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온 거 세 개는 지금 세 개 동그라미 친 거 키워드가 뭐죠? 사망, 소재불명, 혼동 이런 경우에는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 공동을 했던 등기라도 이런 뜻이죠. 원래 공동을 했던 거면 말소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말소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느낌 찾으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상권이 있어요. 자, 지상권이 있는데
기간이 지상권 등기가 등기부인데 기간이 이렇게 써 있어요. 기간이 지상권자의 생존 시까지 이렇게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등기하는데 기간을 쓸 수 있는데 기간이 2030년까지 이렇게 확정 기간으로 될 수도 있고 기간을 이 지상권자의 생존 시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언제까지 사용한다고요? 생존, 살아있는 동안만 이 사람이 이 땅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간을 정한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 사람이 사망했어. 그럼 기간 끝났나? 기간이 끝났으니까 지상권 소멸했어요. 소멸했으니까 말소하는데 공동을 할 수가 없죠. 사망으로 어떻게 했으니까? 소멸되었으니까. 그래서 첫째 줄에 그 권리가 어떻게 했을 때? 사망으로 소멸되었다. 법인 같으면 해산되었다. 그러면 단독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는데요.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기간이 2021년 12월 30일까지예요. 기간이 21년 12월 30. 기간 지났나요, 지금? 지났죠. 그럼 그 지상권 소멸된 거죠. 그럼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그걸 말소하고 싶어. 그럼 공동을 해야 돼요? 공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공동을 하려고 지상권자 찾아갔더니 그 사이에 소재불명이 되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되어 있으면 소재, 그 말소될 사람이 소재불명이면 단독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소재불명일 때는 이 절차가 있어요. 공시 최고 절차라고 하는 걸 거쳐서 재권 판결이라는 걸 얻어요. 그 밑에 있는 단어 뭐라고요? 재권 판결에서 소재불명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는 단어가 재권 판결. 이걸 얻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요. 지상권이 아까 기간이 2030년까지예요. 아직 살아있나요? 지상권이 2030년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아예 사버렸어. 토지를 아예 사버렸어. 지상권자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그럼 지상권자가 동시에 뭐가 된 거죠? 소유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두 개의 권리가 한 사람한테 귀속되면 작은 권리는 없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혼동. 그럼 지상권이 없어진 거니까 그 지상권을 말소하는데 공동으로 할 수가 없죠. 지상권 말소는 누구랑 하죠? 지상권자하고 소유자랑 하나인데 혼동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소유자인 동시에 지상권자니까 단독 신청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단독 신청 이렇게 세 가지 단어 키워드니까 봐두시고요. 자,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에요. 첫째 줄 신탁. 자, 신탁 재산은 누구 소유? 신탁 재산은 누구 소유일까요? 신탁법을 안 하셨죠? 지금 명의신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탁법상의 신탁을 얘기하는 건데, 신탁하면은 신탁 관계인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나와요. 갑이라는 사람 A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목적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갑이 을한테 믿고 맡긴다. 이거 뭐라고 한다? 신탁 그러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맡겼죠? 갑이 을한테. 그럼 뭘 맡겼냐면 소유권을 맡겼어요. 그럼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위탁자. 그러니까 맡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고요. 근데 이때 이제 수익자가 있을 수 있어요. 수익자는 위탁자하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맡기면 이거 뭘 맡겼죠? 소유권을 맡겼잖아요. 그럼 소유권을 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를 해요. 요번 순환에 신탁 등기는 안 하는데 기본 구조만 볼게요. 그러면 요거 무슨 등기하고 있죠?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에요. 신탁 등기는 누가 단독을 한다? 수탁자가 단독하고. 그럼 신탁 재산은 누구 소유? 수탁자 소유. 수탁자. 법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세법에서는 세법상 따질 때는 위탁자를 소유자로 볼 거예요. 세법은 실질주의니까. 근데 민법 등기법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세법하고 등기법, 민법은 다른 거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해서 잔금 치르고 등기한다 했을 때 세법상으로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우리가 매매를 하면 진행할 때 보통 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등기하고 이렇게 순서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세법상으로는 등기 안 해도 잔금만 치러도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친다고, 세법에서는. 근데 민법에서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이론이 다른 거라고요, 법리가. 그러면 세법에서는 실질 소유자인 이 위탁자를 소유자로 봐요. 근데 그건 세법 할 때 따지시고, 민법, 우리 등기법, 신탁법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그럼 신탁재산은 누구 소유? 수탁자 소유 그러셔야 돼. 민법, 등기법 시간에는 수탁자 소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누구 소유요? 수탁자 소유예요. 그럼 이 신탁 등기를 누가 하는 거다?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수탁자가 이걸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대위 신청해요. 대신 원래는 누가 해야 될 것을 수탁자가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맡겨놨던 누가? 위탁자나 수익자가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기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신탁 등기는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럼 X예요. 지금 무슨 신청이라? 단독 신청. 누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 수탁자가 단독 신청.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34페이지. 자, 지금까지 뭐 했죠? 공동신청 원칙하고 예외인 단독 신청하는 등기 쭉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이 뭡니까? 제3자의 신청한 자. 이건 뭐냐면 등기는 원래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매매했어요. 그럼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당사자가 누굴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니까 등기 신청도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당사자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요 갑을 말고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겠냐고. 그런 걸 제3자에 의한 신청 이렇게 불러요.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을 제3자. 첫 번째가 자,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매매해 놓고 갑이 사망했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있어요. 자, 사망합니다. 그러면 여기 병 상속인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소유권은 상속된다. 소유권은 상속돼요. 상속되는데 이 갑의 이 소유권은 이미 매매한 소유권이라고. 그럼 병은 을한테 줘야 돼요. 자, 다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했다고. 매매해놓고 아직 등기 전인데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했다고. 그럼 이 갑의 소유권은 아직 안 넘어갔었죠? 등기 전이니까. 매매만 한 거니까. 그럼 이 소유권이 어디로 가요? 돌아가시면? 상속되는 거죠. 상속은 등기가 없어도 간다? 상속은 등기가 없어도 간다고요? 그럼 상속받았다고. 근데 이 상속받은 소유권이 이미 매매한 소유권이냐고. 매매한 소유권이니까 병이 을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속은 포괄승계예요. 자, 병은 갑의 권리만 상속받나? 의무도 상속받죠? 아버지가 빚이 있으면 빚도 상속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받냐고. 다 승계받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포괄승계. 그러면 뭘 상속받았는데? 소유권, 권리를 상속받았는데 갑이 을에 대한 의무가 있냐고. 판 거니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의무도 상속받는 거라고. 말 이해되시죠? 법리가. 그래서 일단 받았다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이 실제 권리 변동 과정이에요. 그런데 등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등기는 바로 해주면 된다고. 명의 이전은 어디서 어디로?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하면 되는데 이 등기 신청을 갑이 할 수는 없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요 병이 이 등기를 대신 신청하면 된다고. 그럼 병은 을이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그러지? 제3자의 신청이 첫 번째가 병 같은 상속인, 다른 말로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제목이 누구에 의한 신청?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맨 위에. 그럼 이 등기의 핵심 포인트는 중간 생략형 등기라는 겁니다. 원래 실제 권리 변동은 2번이에요. 실제 권리 변동은 2번이냐고. 실제로는
두 번 가는 거잖아요. 두 번 가는데 등기는 바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라고. 중간 생략형 등기를 우리 등기법이 인정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등기가 되려면 이 등기 원인이 뭐죠? 매매잖아요. 이 매매가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어야 돼요. 등기 원인이 포괄승계가 있기 전에 있었어야지 이 형태의 등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돌아가신 다음에 매매했다고 할게요. 갑이 돌아가신 다음에 매매했대요. 그럼 누가 매매한 거죠? 병이 매매한 거죠? 병이 판 걸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매매했다는 얘기는. 그럼 그때는 상속 등기를 하고 다시 넘어줘야 돼. 등기를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생략형 등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괄승계의 등기. 자, 맨 위에 읽어볼까요? 맨 위에 조문.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이렇게 키워드라고. 등기 원인이, 여기서 지금 등기 원인이 뭐였죠? 매매였잖아요. 매매. 상속이 아니에요. 을한테 등기해주는 원인이 뭐냐고. 을.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을한테 주는 거잖아요. 을한테 해주는 게 상속이 아니라 을한테 팔았으니까 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 원인이 매매예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이미 매매한 후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구자의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장 이해되시죠? 네, 단골조문이에요. 단골조문.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35페이지 갑니다. 자, 2번 제목이 뭡니까? 채권자 대위 등기. 채권자 대위 등기. 자. 자, 갑, 을 사이에 매매했어요. 자, 갑, 을 사이에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아직 등기 전이에요. 을이 병한테 또 팔았대요. 그럼 이 등기, 을 앞으로 하는 요 등기를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을이 안 하고 있더라. 그럼 이 병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채권자니까. 을은 채무자이고. 자, 그림을 볼게요. 자, 갑, 을, 병 순으로 매매가 됐는데, 자, 병의 입장에서 봅니다. 병. 누구한테 산 거죠? 을한테 산 거잖아요. 그럼 병은 누구한테 등기를 받아야 돼요? 을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을명의 등기가 되어 있어야죠. 근데 아직 등기가 갑명으로 되어 있다고. 을 앞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다고요?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일단 을 앞으로 해놔야 또 자기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을 앞으로 하는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이 등기를 안 하고 있더라. 그럼 이 병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대위 등기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위할 수 있는 근거가 민법에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으면 대신할 수 있다고. 누가 안 하고 있으면. 채무자가 안 하고 있으면 채무자의 권리를 누가?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병은 을의 채권자 맞아요? 병은 누구한테 샀으니까, 을한테 샀으니까 병은 채권자고요. 그럼 을은 뭐가 되고? 채무자가 돼요. 그러면 갑은 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라고 부를까? 갑을 뭐라고 부를까요? 전소유자.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3 채무자.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제3 채무자. 자, 병이 봤을 때 을은 채무자죠? 병이 봤을 때 을은 자기의 채무자고요. 그러면 갑은 을의 채무자죠? 네? 요렇게 둘이 봤을 땐 여기가 채권자, 여기가 채무자. 요렇게 둘이 봤을 땐 여기가 채권자, 여기가 채무자. 그럼 지금 세 사람이 엮여져 있잖아요. 세 사람이 엮여져 있을 때는 명칭이 혼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딱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기준을 이 사람으로 얘기하겠다고요. 이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르면 그 앞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르고, 그럼 갑은 병이 봤을 때 자기의 채무자의 채무자죠? 뭐 됐나요? 채무자의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불러요. 제3채무자의 뜻이 뭐다? 채무자의 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 명칭부터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정이 있다, 또 매매했다, 그럼 정은 뭐라고 부를까요? 응?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 여기를 채권자라고 했는데. 네? 그럼 여기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을 기준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이 사람을 기준으로 표현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으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으니까. 채권자라고 불렀으니까 이 사람을 기준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채권자예요? 병의 채권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의 채권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용어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고? 채권자. 그럼 그 앞 사람이 채무자. 그럼 그 사람의 채무자는 제3채무자 부르고, 여기는 채권자의 채권자. 시험지에 채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의 대위권을 다시 대위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올 거라고. 기출 문제예요. 예. 그럼 채권자의 채권자,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법률 용어라고. 예, 법률 용어. 예.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내면, 이게 채권자 대위 등기 이제 구조를 보시고, 채권자 대위 등기, 그러면 갑, 을, 병이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시험지 등기법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용어를 정리를 하시면 돼. 채권자 대위라고 하는 문제가 등기법에 나왔다. 그러면 갑을병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갑, 을, 병 두고 제3채무자, 채무자, 채권자. 그럼 누구 앞으로 하는 등기예요? 을 앞으로 하는 등기. 을 앞으로 하는 등기. 1번 등기하는 거예요. 2번 등기는 자기 등기하는 거고, 지금 누가 신청하는 거? 병이 신청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2번 등기는 자기 앞으로 하는 거니까 당사의 신청이라고. 근데 을 앞으로 하는 등기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셨죠? 예, 요 등기를 1번 등기를 뭐라고 한다? 대위 등기를 한다. 누가 대위한다? 채권자가 대위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갑에서 을로. 그럼 일반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면 제3채무자에서 채무자 앞으로 등기하는 거. 구조 이해하셔야 돼요. 제3채무자에서 채무자 앞으로 등기하는 게 채권자 대위 등기입니다. 여러분들 제3채무자라는 말 이제 합격하셔서 부동산 하시면 보실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보증금 대출이요. 보증금 대출, 전세 대출. 전세 대출 아시잖아. 예, 그럼 누가 대출을 받은 거죠? 누가 대출을 받은 거죠? 전세 세입자가. 예, 세입자 임차인이 전세금이 모자라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채권자가 누구예요? 은행이죠. 예, 돈 빌려준 사람이 은행이고, 채권자, 채무자가 누구예요? 예? 세입자가, 임차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이건 이해되시잖아. 예, 은행이 돈 빌려준 채권자고, 돈 빌려간 세입자가, 임차인이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전세 대출 해줄 때 뭘 보고 대출해 준 건가? 뭘 보고 대출해 준 거예요? 뭘 담보 잡은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세입자가 어차피 주인한테 돈 받을 거냐고. 전세금 어떤 건 지금 나올 때 돌려받냐고요.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해서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거라고. 구조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집주인은 은행이 봤을 때 누군가? 집주인은 은행이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채무자죠. 말 이해돼요? 제3채무자라고. 제3채무. 은행이 채권자, 임차인이 뭐가 돼요? 채무자. 그럼 집주인은 임차인의 또 채무자잖아요. 돌려줘야 될 사람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집주인은 뭐가 돼요? 제3채무자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질권 설정 통지서에 말할 때 제3채무자 누구누구에게 막 이런 글이 나온다고. 통지서에 제3채무자 어쩌고 이런 말들이 나올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갖고 올 거라고. 어머니들이. 중개사님, 이게, 사장님, 이게 뭐가 왔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글쎄, 이게 뭔 말인가 그러시면 안 돼. 예. 여러분들 전문가니까. 그래서 제3채무자가 무슨 뜻? 채무자의 채무자. 채무자의 채무를 뭐라고 한다? 제3채무자가 됩니다. 예. 자, 넘길게요. 236페이지.
236페이지에, 자, 3번에 제목이 뭡니까? 맨 위에 236페이지 건물의 멸실 등기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건물이 철거됐다, 건물이 멸실되었다. 그럼 멸실 등기 누가 신청하는 거죠? 건물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예, 건물 소유자. 예, 그런데 건물 소유자하고 그 건물의 대지,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건물하고 토지가 별개잖아요. 근데 건물 멸실 등기를 건물 소유자가 안 하고 있더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야. 그럼 토지 소유자가 대신할 수도 있다고. 누가 안 하고 있으면, 건물 소유자가 안 하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게 대위 신청이에요. 자, 구분거물의 보존등기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요약집에서 보실 텐데, 지금 뭐뭐 한 거죠? 제3자 신청에서 대위 등기도 하고, 아까 사망했으면 포괄 승계인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가 할 수도 있나요? 법무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무사는 매도인 매수인은 아니잖아요. 여기 무슨 신청이? 대리 신청. 대리인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3자의 신청 그러면 우리 체계는 지금 없는데, 그럼 포괄 승계인, 대위, 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제3자에 의한 신청이 됩니다. 되었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해가지고, 우리가 등기할 때 말로 신청하는 거 아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말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서류 내야 돼요. 그 서류 내는데 신청서 낼까요? 신청서 내고 첨부 서류도 낸다고. 그래서 신청서를 우리가 법에서 신청정보라고 그래요. 신청서를 뭐라고 한다? 신청정보.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첨부정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그러면 뭐하고 뭘 말할까?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얘기하는 거예요. 첨부정보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요새 시험에 많이 나온 파트가 아니라서. 신청정보에서 등기필 정보를 잠깐 볼 건데요. 그 내용이 많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그래서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첨부정보 좀만 쳤다가 다시 가시죠.